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순서는 세미한 카이로프랙틱 백상준 원장님과 함께하는 건강으로 가는 길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백상준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올해 처음 뵙는 거죠, 원장님? 네. 네. 날이 이게 달라스 날씨가 너무 햇살이 화창해가지고 날씨에 상관없이 그 햇살만 보면은 샌디에고 같아요.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봄 날씨 같기도 하고 여기가 달라스 날씨 맞나 싶을 정도로 1월 말인데 그렇죠? 네, 너무나 이 즐겁고 감사하고 이 밝은 햇살 이 달라스 주민들에게 또 교민들에게 정말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러니까요. 달라스가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사계절이 그래도 다 있고 또 추울 때 올해도 굉장히 추웠었잖아요. 사계절을 다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원장님 2018년 처음으로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요. 저희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또 유익한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그 긴장하는 마음으로 새해 첫 번째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환자분들 저희 병원에도 여러분이 계시지만 이 통증 부위 어디를 얘기하냐면 사타구니. 네. 사타구니 뭐 groin region이라고 하는데 이 사타구니 서해부 위치가 불편해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통증에 대해서 호소하는 분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 예전 같으면 나이 드신 분들, 네.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한국은 그 가정 문화가 좌식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좌식 생활을 많이 하면서 양반다리를 하면서 사타구니 쪽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양반다리를 못 한다든지 아니면 쪼그려 앉기가 힘들다든지 네. 달리거나 많이 걷거나 하면 엉덩이 쪽이 아프다고 하면서 근육 통증을 호소하시는 이런 분들을 심심치 않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접합니다. 병원에 있다 보니까 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이처럼 아랫배와 접한 부분, 아랫배, 복부의 아랫배와 접한 부분이 이 넉넉다리라고 하는 피머라고 하는 대퇴골도 있죠. 대퇴골과 이 주변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아픈 부위가 좀 민망해요. 저희 환자들도 서해부 이 사타구니 쪽이기 때문에 네. 민망해서 좀 쭈삣쭈삣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아픈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도움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통증을 참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통증이 계속 지속적이면 또 모르겠는데 통증이 시작됐다가 아니면 없어졌다가 이런 반복을 합니다. 근데 네. 이게 심해질 경우에 바닥에 앉거나 양반다리를 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제 고관절 부위의 퇴행성 질환들이 발전하고 발달되면서 나쁜 쪽으로 심화가 되면서 네. 일상생활의 퀄리티가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최근에 저희 병원에 왔던 어떤 한 A라고 하는 분의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평소 이분은 굉장히 운동광이에요. 네. 짐에서 헬스도 하고 축구도 하고 자전거도 하고 퇴근 후에도 규칙적으로 헬스장에서 하체 근력 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던 분인데 고관절 부위 힙 조인트라고 하는 이 고관절을 크게 구부리는 스쿼트 자세라든지 또 자전거를 고정식 자전거든 일반 자전거를 열심히 타면서 네. 얼마 전부터는 이 말씀드렸던 사타구니 쪽에 불편해서 운동 강도를 낮추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좀 조절을 하면서 운동하던 그 습관이 있으니까 계속 진행을 했는데 네. 이제 점점 이 통증이 번져가면서 무릎과 허리까지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을 방문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진단한 결과는 고관절 충돌 증후군 femoral-acetabular impingement 신드롬이라 그래서 이 이름이 참 생소하죠. 그러니까 이름이 어려워요. 예, 왜냐면 서로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는 지금 어느 부위를 얘기하냐면 척추에 뭐 보이는 라디오를 네. 한번 봐보세요. 이 뒤쪽 부위인데 이쪽은 엉치뼈라고 하는 데고 이 부위 그린 컬러는 요추 부위를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오른쪽과 왼쪽에 골반이 있죠. 골반 바로 밑에 대퇴골이 연결되는 부위에 저는 요 부위에서 나오는 통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위가 과도하게 접힌다든지 이런 통증, 그다음에 제가 잠시 후에 이 발병 원인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볼게요. 네. 그래서 이 부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 어깨도 마찬가지지만 이 관절, 고관절 부위는 우리 몸에서 움직임 가동 범위가 가장 큰 부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움직임 있을 때 보이는 라디오에서 보면 이 피머 헤드라고 하는 동그라미 공 모양처럼 돼 있는 곳이 이 아세타블럼이라고 하는 비구라고 하는 이 골반의 조직과 마찰을 일으키는 그런 증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원장님 네. 훨씬 이해가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 청취자 한 분도 지금 잽싸게 보이는 라디오 켜셨다고. 네. 그 오렌지 컬러가 엉치뼈 네, 맞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오늘 좀 가지고 왔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엉덩이 관절이라고 부르는 이 고관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넓적다리 상단의 공 모양,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공 모양의 이 대퇴골드 피머 헤드라는 것과 관절 연결 부위인 아스테블럼이라고 하는 그 비구, 글러브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공이었으면 글러브 역할. 어깨랑 똑같아요. 공이 있으면 글러브 역할하는 이곳이 부드럽게 가동 범위를 원하는 방향만큼 움직이면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그 부위에 살짝 어긋나든지 아니면 골관절에 선천적으로 좀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쉐입을 갖게 됐을 경우 또 여러 이제 기능적인 동작이 들어갔을 때 마찰을 주거나 하면서 이제 통증이 유발하는 건데 네. 이 부위가 인대로 연결돼 있죠. 인대로 연결돼 있으면서 부드러운 활막이라고 합니다. 시노비얼 조인트. 그래서 활막이라고 하는 그런 막으로 멤브레인으로 쌓여져 있고 이 네. 고관절은 다른 데랑 다르게 무릎 같은 데는 금세 티가 나요. 어깨도 뭐 내 어깨가 뭐 아파서 안 올라간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손쉽게 깨우칠 수 있고 무릎은 내가 틀어져 있어서 안짱다리처럼 걸어간다든지 이런 것도 티가 나는데 힙 조인트는 항상 바지나 속옷이나 치마나 이렇게 가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엉덩이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얘가 무슨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노출하기가 쉽지가 않죠.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그렇겠네요. 네. 그 원장님 지금 늦게 켜신 분이 못 보셔가지고 지금 켜니까 없어졌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다시 원장님께서 그 모형을 들고 계시고요. 이 부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한 분이 스스로 만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하셨는데 만질 수는 없는 거죠. 딥하게는 이제 조직 부분은 우리가 만질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요 튀어나온 이 부위는 그레이터 트로켄터라고 그래서 대퇴골에 쉽게 해서 목과 머리 쪽에 바깥쪽에 손을 툭 떨어뜨리면 거기에서 가장 뾰족하게 튀어나온 네. 대퇴골 엉덩이 쪽이 있어요. 그곳은 요 위치를 만질 수가 있는 곳이죠. 네. 그 주변은 근육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벌사라고 하는 기름 주머니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터치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라는 femoral acetabular impingement syndrome라는 것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통증 부위는 바로 앞쪽이 한다면 요 사타구니 서해부 그로인 리즌에 통증이 보통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뒤쪽에서 보면 이 오렌지 컬러는 우리가 세이크럼이라고 하는 그런 부위고요. 우리 몸의 파운데이션이죠. 골반 하얀 쪽은 골반 쪽을 나타내고요. 일륨이라는 것과 또 이슘이라고 하는 이 부위와 더불어서 지금 요 대퇴골에 대해서 연결 부위인 요 위치를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증상이 가려져 있고 하셔서 보통은 간과하거나 그냥 혼자만의 그 나이 먹어서 그런가 뭐 하고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릎 관절에 비해서 단단하고 이 골반 엉덩이 관절, 힙 조인트는 치밀해서 관절염을 앓을 가능성은 좀 비교적 낮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고관절이 평생 이 힙 조인트가 튼튼한 것은 아니죠. 고관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릎이나 무릎 관절 같은 건 휘어지고 변형이 생긴 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가 있고 어깨 같은 경우는 가동 범위, 활동 범위를 통해서 우리 증상이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만 네. 고관절은
그거보다는 조금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고관절 통증이 지속적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고관절 질환은 통증이 엉덩이, 그다음에 허벅지 등에서 나타날 수 있어서 단순 근육통, 렉터스 피머리스라고 하는 그쪽의 스트레인이라든지 근육통, 그다음에 스패즘, 쉽게 얘기해서 굳는다든지 네. 이런 단순한 그런 근육통이나 허리 디스크와 같은 질병을 오인하기가 쉬워요. 네. 치료하면은 크게 호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질환은 최근에 젊은 나이에 이런 고관절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증종 많은데 그 이유는 헬스장이나 일반 운동, 쉽게 탁구 같은 것도 허리 숙였다 폈다 그러면서 스텝을 사이드로, 포워드로, 백워드로 급격하게 아니면 배드민턴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어느 한 교회에서 열심히 배드민턴 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하시다가도 허리 수그리고 골반을 갑자기 급속도로 굴곡과 신전을 할 때 이 문제가 이 부위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또 태권도 같은 경우, 그다음에 고강도의 요가, 많은 분들 운동하세요 하면 요가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아파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병원에 아파서 찾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는 못하고 뭐 하다가 다치셨어요 하면은 요가를 하는데요, 요가하면서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발레라든지 아니면 스쿼트, 아까 말씀드린 스쿼트, 네. 스쿼트를 무리하게 바르지 못한 자세와 나한테 맞지 않는 체중으로 부하를 주면서 힙 조인트에 이 고관절에 부하를 과도하게 실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심하게 무리를 줄 수 있는 자세라든지 이런 운동은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라는 것에 특히나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라는 것이 대퇴골두와 아까 공과 글러브라고 그랬죠. 네. 이 부위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맞지 않아서 서로 계속 충돌하는 거죠. 움직일 때마다. 네. 앉았다 일어나거나 걷는 거조차도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반복되면서 이 부위, 이 주변에는 비구순이라고 그래가지고 레이브럼이라고 해서 이 주변에는 쉽게 해서 연골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어깨도 마찬가지지만 쭉 팔을 펴서 넘어진다든지 하면 겨드랑이 밑에 부분이 통증이 굉장히 심한 것처럼 이 부위도 밑에가 갑자기 확 늘어난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 밑에 부분에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네. 네네. 그래서 연골이 손상되는 이런 병, 그리고 다시 말해서 관절이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뼈와 연골이 서로 부딪히거나 뼈 사이에 인대가 끼는 경우가 발생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통증을 유발하는데, 이런 충돌 증후군은 어깨, 그다음에 힙, 무릎, 발목 이런 큰 근육과 큰 관절이 있는 부분들에서 흔히들 또 가동공이 많은 곳에서 네. 반복적으로 자극이 됐을 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몸의 여러 부위에서 충돌 증후군이 일어날 수 있는데 오늘 설명해 주신 거는 고관절에서 일어나는 고관절 충돌 증후군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채팅창에 오늘 많은 분들이 질문도 해주시고 이런저런 코멘트 남겨주셔서 2804님이 원장님이 많은 질문에 헉 하셨는데 헉은 아니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렇죠. 저도 이 방송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던 그런 방송한 날이 처음입니다. 아무튼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좋은 거죠. 네. 일단은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앉아 있을 때는 안 만져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레이터 트로켄트라고 하는 이 피머라고 하는 대퇴골에서 옆에 가장 뾰족 튀어나온 곳을, 왜 사람마다 팻의 상태에 따라서 좀 틀리거든요. 그렇죠. 요거를 똑바로 서서 체중을 실은 다음에 손을 딱 내리시면 이제 그 부위가 만져질 거고요. 그 부위에서 어디냐면 사타구니라고 하는 우리 생식기에서 이 골두, 그러니까 피머 대퇴골하고 연결된 가운데 지점을 한번 만져보시면 그쪽 부위가 빡빡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딱딱하고
오늘 그 부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반다리 뭐 바닥에 방바닥에 마루에 이렇게 앉기를 원한다고 하시는데 네. 일단은 그런 미국 생활이라든지 서양화된 서구화된 그런 생활 문화 관계가 어디에서도 똑같이 연결되냐면 소파에 우리가 앉아 계실 때 양반다리로 앉아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를 몰면서도 운전 중에도 양반다리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한쪽 다리를 올리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운전을 하시는데 한 네. 다리만 올리시는. 예. 네. 크루즈 컨트롤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 양반다리 매우 많아요. 의자에 책상을 공부할 때 의자에 양반다리로 하셔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양반다리가 좋고 안 좋고 무슨 문제냐면 우리 몸의 관절들은 서로 교차하면서 가동 범위에 있어서 모바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테이블 해야 된다든지 이 구조마다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바닥은 네. 스테이블 해야 돼요. 네. 지면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위가 흔들흔들 되게 되면 우리 몸의 위까지 다 영향이 됩니다. 기초가 약하다는 거죠. 네. 자, 그 위에 있는 관절 부위가 어디냐면 발목, 대표적인 관절이 발목이에요. 발목 부분은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안정성. 예를 들어서 안정성과 더불어서 모바일 해야 되는데 이 발목 부위에 우리가 지면이 기울어지는 것에 따라서 앞뒤 좌우에 따라서 비탈진 곳을 갈 때 발목의 가동 범위로 앞으로 내렸다가 위로 들었다가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가는 뭐 그런 가동 범위에 따라서 체중을 분산 흡수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 영향을. 자, 무릎은 다시 무릎 부위는 안정성을 확보해야 돼요. 무릎이 반대로 막 꺾이거나 그다음에 바비 인형처럼 막 틀어져 있거나 그럼 하면 안 되죠. 벌써 혐오감이 들죠. 네. 우리가 그렇게 몸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트렌드가 있죠. 밑에 부분은 스테이블, 그 다음에 위의 관절은 모바일, 그 다음에 위의 관절인 무릎은 다시 스테이블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지금 오늘 얘기했던 힙 조인트는 어떻게 돼요? 힙 조인트는 다시 가동 범위가 많아지죠. 많아요. 네. 우리 어깨와 더불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힙 조인트는 고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가동 범위가 많은 관절 중에 하나예요. 어깨와 더불어서. 그런데 여기에서 힙 조인트를 딱 락을 걸어버리면 양반다리라는 걸 통해서 네. 그럼 내 몸은 변화가 와요. 그리고 그 주변의 조직들은 부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양반다리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 양반다리 그거 떠나서 계속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힙 조인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우리가 세이크럼이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우리 오늘 오렌지색 있죠? 네. 요 부위에 이 녀석은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발바닥과 더불어서 안정성이 있어야지만 26개의 척추뼈를 가동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을 제공한다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에 조금 더 보충하면은 발바닥이 만약에 슬리퍼, 뭐 플립플롭이라든지 헐렁헐렁한 스니커즈라든지 운동화라든지 구두를 끈을 헐렁헐렁하게 매고서 그냥 끈 풀지 않고 신었다가 벗는 분들 많잖아요. 귀찮아서. 귀찮아서. 네. 그러면 룸이 막 헐렁헐렁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이런 분들은 발의 안정성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발바닥이 흔들흔들 되는 거죠. 마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목은 굳어버려요. 발목이 굳어버리니까 많이 축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도넛 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요리하시는 분들, 미끌미끌한 그곳에서 내 신발을 헐렁헐렁하게 신어보세요. 그러면 발에 피로가 무지 많이 올 거예요. 심하게 옵니다. 그래서 신발 끈을 단단하게, 펌하게, 타이트하게, 꽉 졸라매는 게 아니라 펌 앤 타이트하게, 그리고 룸이 큰 신발을 안 신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밑에 접합 부분, 파운데이션 항상 안정화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랬을 때 발목은 고정이 아니라 움직임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연상해 보세요. 내가 비탈진 곳을 가는데 발목이 마음대로 안 움직여.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의 체중이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뻗정다리처럼 내 몸에
중심을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네. 무릎은 똑같이 스텝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자꾸 앉았다 일어났다. 특히나 임신 출산하신 우리 중년 여성이라 30대 여성분들,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 다 누구든지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앉았다 일어날 때 봐보세요. 무릎이 안으로 출렁거리고 다 일어나요. 이런 분들은 무릎 주변에 골관절 주변에 있는 연조직들과 근육들을 계속 상하게 하셔서 네. 무릎의 관절 질환에 아주 특효약을, 안 좋은 방향의 특효약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릎은 스테이블해야 돼요. 네. 힙은 사정없이 얘네들이 가동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힙이 굳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 무조건 띠뚱대요. 뒤뚱 되면서 충격 흡수가 아니라 계속 파운딩을 하기 때문에 그 부위에는 석회화 질환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네. 엉치뼈가 흔들흔들 대 보세요. 그러면 조금만 내가 앉거나 서거나 움직임이 있을 때, 이 부위는 우리 몸의 코어이기 때문에 걷거나 무슨 움직임하면 오늘은 오른쪽이 허리가 아팠다, 오늘은 왼쪽이 아팠다, 오늘은 또 등 쪽이 아팠다를 반복 경험하실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인스터빌리티라고 그래요. 불안정성. 네. 근육과 힘줄이 약하기 때문에 이때 쉽게 해서 갈대처럼 이쪽에서 흔들거리면 저기서 아프고 저쪽에서 흔들면 여기가 아프고, 날마다 시간마다 나한테 오는 스트레스 양이 틀리기 때문에 그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심리적이든 그 다음에 대사작용이 내 몸에 불편함 왔을 때 나는 거기에 그냥 바로 노출돼서 불편하다라고 하는 그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고관절 충돌 증후군의 원인이 선천적으로 이 아스타블럼이라고 하는 글러브 역할을 하는 이 부위가 어떻게 돼요? 너무 큰 거죠. 헐렁헐렁하게 만드는 거죠. 또는 공 모양을 하는 대퇴골의 골두, 이 부위가 너무 큰 경우,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는 경우죠. 네. 글러브와 공이.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든지, 혹은 대퇴경부라고 하는, 쉽게 해서 경부라고 경자는 목이잖아요. 이 피머에도 대퇴골에도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네. 이 부위가 갑자기 두꺼워진 분들이 있어요. 오. 선천적, 후천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부위가 있으면 쏙 들어가는 것이 두껍다고 생각하시면 이 부위가 마찰이 쉽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 그 뼈가 두꺼워져서 자꾸 마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연골이 이 관절 부위에 노화로 인해 석회화가 생겨요. 네. 자꾸 작업을 주니까 퇴행성 관절 질환이죠. 그래서 그런 비구주의, 이 아스타빌럼이나 글러브 주위에 마찰이 자꾸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본 스퍼링이라고 하는 석회화들이 자꾸 커짐으로 인해서 가동 범위가 줄어드는 거. 네. 그리고 고관절을 급속도로 갑자기 확 숙이는 거. 예를 들면서 농구, 배구 뭐 이런 경우에 점프했다가 급속도로 내가 랜딩 다운할 때, 착지할 때 힙이 쑥 꺼지면서 오는 그 부담이 크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이때 달리기나 점프에서 착지 시에 내 체중에 전해지는 그 양은요, 체중의 보통 10배 정도 된다고 해요. 와. 사람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네. 또 얼마만큼 높이 뛰느냐 낮게 뛰느냐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식 생활에 익숙한 우리들, 네. 그리고 좌식 생활에 꼭 방바닥에 앉는 것만 좌식 생활이 아니라 소파에 앉아서,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시는 분들, 소파에 앉아서 TV나 컴퓨터 보시는 분들, 그 다음에 운전하실 때, 장거리 운전하실 때 습관이 잘못돼서 한쪽 다리를 올리거나 양쪽 네. 다리를 올리고 네.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 빈도가 많은데, 예전에는 중년 여성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발생했어요. 왜? 가정 일들을 하다 보면 자꾸 앉아서 빨래 개고 바닥에 앉아서 맞아요. 뭔가를 해야 되고 네. 수다를 나눠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알고자 아는 바는 이제 우리 종교 행사들, 네. 종교 행사를 하면서 어떤 구역 모임이라든지, 네. 아니면 어떤 종교에서는 또 무릎 꿇고 아니면 양반다리를 하는 그런 모임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 장시간 내 능력보다 오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노출이 되죠. 네. 그래서 맞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면서 20, 30대, 심지어 10대 농구 선수들, 배구 선수들 쉽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어떤 게 있냐면, 양반다리하고 앉아 있을 때 다리에 쥐가 난 것처럼 힘들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사타구니가 아주 통증이 심하죠. 네. 그 부위를 터치하면 굉장히 단단해요. 단단하고 부어 있는 경우도 있고, 오. 예, 가동 범위가 그만큼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직이 돼 있죠. 네. 그리고 자동차나 자전거에서 타고 내릴 때 체중을 한쪽으로 실으면서 허리를 힙을 구부리는 동작들이 있잖아요. 이때는 고관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주게 되죠. 네. 그래서 그때 불편하고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선 내리기 위해서 일어날 때 뭐 이런 부분 때도 뜨끔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불편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양말 신거나 신발 신다가도 아이고 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또 뭐가 있냐면 누웠다가 일어날 때 통증을 사타구니와 허벅지와 엉덩이에서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충돌 증후군,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 의심이 된다면 요거는 지나가다 말겠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는 경우들이 초반에 많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심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위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 비구순 파열이라든지 아까 고관절 주변에 연골 조직들이 파열된다든지 관절 연골이 손상되는 것을 유발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고관절 힙 조인트에 힙 관절에 영향을 줘서 보행 시 불편하면서 쩔룩거리는 것을 우리가 쉽게 관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이 부위에 대해서 젊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예방 의학적인 차원에서 빨리 관심을 갖고 관리와 검사 그다음에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를 해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렇겠네요. 근데 원장님 그 증상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나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통증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양반 다리를 하고 앉는 게 그 고관절에 많이 안 좋은 맞습니다. 거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은 안정이죠. 안정. 네. 균형이죠. 균형을 위해서 힙 조인트도 앞과 뒤 오른쪽과 안쪽이 있는데 그 부위에 근육과 힘줄과 인대라는 것이 서로 비율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내 습관에 따라서 아니면 부상 정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 적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반다리 한다는 것은 힙이 벌어진다는 거죠. 힙이 벌어지면서 앞쪽 부분은 늘어나게 되고 그죠? 네. 엉덩이 쪽은 좁아지게 되죠. 좁아졌을 때 연상을 해보세요. 뒤에 허리와 엉치뼈는 뒤로 말리게 돼 있어요. 네. 반드시 허리와 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군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냥 의자에 앉을 때 똑바로 자세를 똑바로 하고 그냥 앉는 게 좋지 뭐 발을 올려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거나 그건 고관절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자세. 잠깐 동안은 자유롭게는 할 수 있겠죠. 모든 것들이 한 동작을 24시간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네. 나한테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조직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밑에 기저면이 좁고 그래서 이 조직들을 역방향, 중력과는 반대되는 역방향으로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전봇대로.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는 불안정한 상태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한 동작을 오래 한다. 그게 그 사람의 건강 상태고 균형감을 통해서 안정적인 기능을 확보하기는 하겠지만 이 동작을 24시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기준은 하다가 나한테 사인을 줘요. 불편하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네.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기준선 예를 들어서 오른쪽은 요만큼만 벌어지는데 왼쪽은 많이 벌어져요. 가동 범위가. 이런 부분들은 내 힙과 골반에 문제가 초래가 됐다는 거죠. 네. 그런 것이 있을 때 관심을 갖고 빨리 진행 접근해서 검사도 해야 되겠지만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를 해야겠죠. 그래서 네. 이런 충돌 증후군의 그 치료 방법은 원장님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모형까지 갖고 와서 보여주시고 또 질문에 답변까지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네. 그 양반다리 이야기하니까 2804님이 다들 양반 자손들이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셨고 한 분은 또 어떤 집에 소파가 너무 푹신해
불편해서 그냥 다리를 내리고 앉으면 너무 불편하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반다리를 하신다고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쉽다고 6127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또 저희 다음 시간이나 기회가 된다면 치료 방법 또 예방법 뭐 운동 방법 같은 거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강조를 한다면요. 네. 평소에 다리 꼬거나 한쪽 다리를 서는 등의 바르지 못한 자세는 고관절에 또 우리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실 것을, 그 다음에 근육 힘줄 이 부위를 강화하는 그런 운동이라는 가벼운 걷기 등을 통해서 고관절의 체중이 무리하게 실리는 것을 균등하게 실릴 수 있게끔, 그리고 단계적으로 체력 관리를 해야 되는 거. 무작정 막 무게를 들고 무작정 갑자기 맞아요. 하고자 하는 운동들을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 달라스에 계신 많은 교민들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미한 카이로프랙틱 백상준 원장님과 함께 오늘 고관절 충돌 증후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